네, 이분은요, 페어링 HR 신현종 대표님과 에낙 고래 소통연구소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뭐 새해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뭐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세운 건 없고요. 연말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재미나게 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계획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신 대표님은 2013년도 계획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그 사륜구동 차량을 좀 구입해서 좀 이 캠핑이라고 하죠. 요즘 유행이잖아요. 좀 캠핑을 좀 따뜻한 봄날에 좀 가고 싶다. 이런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좀, 계획이네요. 네. 지금 2륜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바퀴가 4개 둘러가야 이제 또 야외로도 나갈 수 있고, 네. 예, 뭐 좀 작은 소망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두 분만 오면요, 제가 항상 기대가 돼요. 왜요? 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맞아요. 오늘도 유쾌하죠. 오늘도 아주 즐거운 시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취직 말고 취업하자. 네, 취직 말고 취업하자. 주제가 재밌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매일 취직하자. 어머니께서 좀 취직 좀 해라. 뭐 그러시는데 취직과 취업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시죠. 맞아요. 근데 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장과 직업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취직은 직장, 취업은 직업.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뭘 질문하시나요? 네,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긴장돼요. 질문이라고 하면. 직업은 영어로 어떤 표현들을 쓸까요? 직업은? 아, 직업이요? 이거야 뭐. 이 아이고, 정도야. 뭐, what is your job? 그렇죠. 그렇죠. job. 네, 예, job 혹은 또 work 혹은 뭐 occupation 뭐 이런 그렇죠.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유럽 쪽에서는 실제로 직업이라는 표현을 콜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콜링. 콜링이요? 콜링이요. 예, 그래서 이 콜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영적인 표현입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제 강의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콜링이라는 표현은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네. 소명, 사명, 뭐 미션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물론 생계에 대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있습니다만 직업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살아있는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갈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경호 대표님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 가지 소개해드릴 조사 결과가 있는데 네. 한 취업 포털에서요 네.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거에 집중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재밌겠네요. 네. 네.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캠퍼스 생활을 좀 낭만을 느껴보고 동아리 활동도 좀 재밌게 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노는 쪽으로. 예, 노는 쪽으로. 네. 연애 많이 하고. 재원 MC 답습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취직이 어려우니까요. 취업이 어려우니까 예. 뭐 스펙을 더 쌓는다든지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대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고 뭔데요? 해요. 바로 적성부터 찾고 싶다. 적성부터. 네, 이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나 그렇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성취감이 없거나 네. 뭐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취직이 아닌 우리가 올바른 좀 취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뭐 농담삼아 이제 뭐 20대로 다시 돌아가면 뭐 하고 싶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연애를 목숨 걸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이제 젊을 때 사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나쁜 남자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 후회가 좀 많습니다. 첫사랑도 놓쳐버리고. 네, 그래서, 목숨을 걸 정도로. 네, 하고 그렇습니다. 싶네요. 근데 지금 부인한테 목숨 안 거세요? 이제 뭐 식구니까요. 굉장히 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면 예. 취업에 대한 부분들과 여러 가지 이제 기타 상황들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런데 전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구직자분들한테 도대체 대학의 목적이 뭐냐? 대학을 다니는 목적이 무엇이냐? 학원하고 분명히 좀 달라야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모 대학교에 갔는데 현수막이 크게 붙어 취업률 뭐 전국 3위, 2위 막 이렇게 딱 붙었길래 좀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는 대학을 다니는 목적은 물론 취업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비전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을 찾는 작업이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연결되는 아주 그냥 순차적인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뭐 혹은 뭐 아르바이트라든가 혹은 학생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비전 찾기 아주 소중한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고 계기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전부 도서관에 처박혀서 뭐 토익 물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부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비전 찾기를 대학에서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자기가 그냥 취업만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 따고 자격증 따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학의 목적은 명확한 비전 찾기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취업을 위한 가장 우선순위로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적성에 맞는 정말 인생의 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당장의 취직, 정말 직을 찾기 위해서만 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좀 퇴사율이 높은 이유, 이직률이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떨까요? 정경호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실제로 그래서 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100대 기업 평균으로 해서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했대 100대 기업입니다. 굉장히 네네. 좋은 기업들이죠. 조사를 해봤더니 1년 안에 퇴사율이 20%가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게 어렵게 막 3차, 4차 통과해서 근데 3년 안에 퇴사를 보니까 또 45%가 넘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대표적인 게 뭐 사람 관계, 소통 관계가 안 되니까 그 두 번째가 이제 일이 안 맞아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이 대학이라는 4년 기간은 자신의 비전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직업이라는 비전을 세우는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좀 더 외부적인 시각과 외부적인 기준보다는 본인이 정말 가슴이 울리고 평생을 담을 수 있는 정말 콜링, 소명, 내가 살아있는 존재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는 이 4년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이 퇴사율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취직이나 이 구직 시장 측면에서 조금 보자면요. 이 대기업들이 뭐 LG, 삼성 상당히 큰 회사들이죠. 이 경제연구소가 각각 있습니다. 이 LG 그 경제연구원에서는 20대 그 라이프 스타일 보고서라는 그 한 2년 전에 이미 그 20대들의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 이런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그 삼성경제연구소 세리로 유명하죠. 이쪽에서도 브라보 제너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해서 이 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이 신입사원들한테 어떤 교육 특히 뭐 퇴사율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연구를 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직 시장에서 보면은 이런 그 퇴사를 했다고 해서 또 구직 시장에 안 나오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쉬다가 다시 다음 공채 또 그 다음 공채 계속 구직 활동을 한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 회사를 들어갔을 때 그 어떤 신입사원한테 막 연수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드디어 자 내일을 하게 된다 이런 그 상황이 딱 놓였을 때 본인이 이 대학 생활에서 계속 어떤 스펙을 쌓고 또 특히 드라마 같은 데서 상당히 멋있게 일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면서 자기가 떠올리던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런 네. 데서 자기가 실제로 일을 했을 때 뭔가 좀 다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서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되면 바로 뭐 이직이나 퇴사로 이어지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회사를 좀 다니면서 그 다른 공채를 지원하는 거는 그나마 좀 낫고요. 그냥 회사를 관두고 몇 달 푹 쉬었다가 다시 그냥 공채 시험에 또 원서를 넣고 또 원서를 넣고 이런 문제가 좀 계속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또 취업을 하려는 자기 후배들, 동생들하고 다시 이 구직 경쟁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동생들, 이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좀 어디서 보면 선배들, 형님들이죠. 이 사람들을 좀 더 이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또 스펙을 쌓고 또 스펙을 쌓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직장이 아니라 저는 직업을 10번 이상 바꿨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진행하는 방송 일은요. 네. 제가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만큼 오래 한다는 거는 제가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돈만 생각하면 할 수가 없어요. 선혜 씨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우리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 행복하고 이 즐겁고 어떤 이런 느끼는 이런 게 없다면은 예전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네. 그만큼 만족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있거든요. 자, 최근 조사에 의하면요. 직업들마다 이 만족도가 또 다르다고 얘기가 있거든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재미있는 조사치를 보게 됐는데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우리나라의 직업의 숫자가 대략 한 10,000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759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네. 1위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2위가 이제 성우, 3위가 상담 전문가, 4위가 신부님, 성당 신부님, 천주교, 5위가 이제 작곡가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100위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정치가 있었지만 이 5위 상위 5위를 딱 봤을 때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돈과 관련됐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 물론 이제 성우분들 중에는 돈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고, 작가가. 어떤 직업이나 마찬가지죠. 네, 물론 그렇죠. 많이 그렇죠. 버는 상위 분이 계층은 있는데 전체적인 평균치로 보게 네네. 되면 네.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57위.
그런데 보험 이렇게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37위.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보게 되니까 상담, 사람을 만나서 상담하거나 심리, 놀이, 치료 이쪽들의 직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직업 만족도가 높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박재권 MC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 홍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방송 업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뭐 변동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상쇄시키는 아마 분명한 만족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미션, 사명감, 소명감과 결과가 됐다는 거죠. 본인이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객관적인 검증된 데이터가 아닐까.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경호 대표님 말씀하실 때 너무 네네. 제스처가 재밌지 않아요? 네, 멋있습니다. 예. 역동적이죠. 역동적이세요. 네, 예. 더 쏙쏙 와닿는 것 같아요. 예, 더 잘 들려요. 이렇게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누구나 나는 내 직업에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있나 뭐 이런 거 좀 떠올려 볼 것 같은데요. 두 분도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신현중 맞아요. 이거 대표님과 궁금해요. 네. 정경호 대표님 두 분의 지금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예, 신 만족하세요? 대표님부터. 네. 일단 저는 상당히 만족을 한다고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시간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고 또 제가 어떻게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지 또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또 한 달 단위의 계획을 좀 세울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취업이라든가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 전문 지식 등을 좀 공유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 좌우명,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자. 좀 이거에 좀 부합되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회사를 다닐 때 가장 제가 불만이었던 게 이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의미 있게 일찍 나와라. 뭐 나도 주말에 나오니 너도 나와라. 뭐 이런 저와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이런 그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 또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웨이스트, 버리게 되는 것, 네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는 뭐 방송 시간에 맞춰서 또 오고요. 또 강의 시간에 맞춰서 가고 또 제가 어떤 취업 정보들을 블로그에 올리는 거 다 제가 그 시간을 컨트롤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좀 그러면 드리고 신 싶습니다.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상담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이 만나고 또 취업에 예.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게 상담이니까. 개인을 또 만나가지고 문제점을 분석을 해주고 네. 하니까 뭐 어떤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이 3위네요. 예, 제가 오늘 좀 높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상담 전문가가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얘기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만족도가 높아요? 일단은 제가 하는 얘기가 이 상담을 받는 분, 이 받는 분 같은 경우, 이 의뢰를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이라던가 제가 갖고 있던 경험, 또 전문 지식 등을 상당히 정확하게 분석해서 또 얘기를 또 해드리거든요. 그런 데서 그분이 좀 따라왔을 때 어떤 잘 됐을 때의 결과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내가 이렇게 도와줬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데서 좀 많은 보람을 느낄 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경호 대표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뭐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만족도 높다고 하셨는데 우리 신현주 대표님하고는 저하고는 가끔 이제 뭐 대화를 많이 하니 근데 10점 만점에 세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네. 10점 만점에 직업 만족도를 본다면 몇 점 주고 싶으십니까? 만족도에 10점 만점에. 저는 10점 만점에 저는 9점. 오, 상당히 높네요. 예, 9점. 예. 저는 한 8.5? 8.5. 네. 점오는 굉장히 묘한. 제가 조금 더 제가 원하는 방송을 많이 하게 된다면 0.5가 채워질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잘하고 계신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소득이 불안정합니다. 예, 그래서 뭐 8점 정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좀 약간 좀 교만한 말씀 좀 드리면 전 30대 때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예. 제 동기들 중에 아마 저보다 급여가 많았던 친구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절 때까지 쉬지 않고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치열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별로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우리 뭐 신현준 대표 말씀 약간의 좀 이렇게 급락이 있긴 합니다만 전 만족도로 따진다면 행복지수로 따진다면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네. 1점을 채우지 못한 이유는 저에 대한 부족함.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조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좀 이뤄내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요. 그게 아쉬울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돈보다 더 뛰어난 뭔가 뛰어넘는 자기만의 그것들이 채워지면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가지 않나. 그래서 저는 만족도로 따진다면 전 감히 10점 만점에 9점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 MC님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9점을 준 이유가 그 1점이 왜 안 줬으면요. 아직 월세라서
집이 이제 제 집이 되면 10점 만점. 그럼요. 예, 집을 아직 못 사가지고. 이건 직업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만족을 못 채워지면. 시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채워지면 10점 만점 되지 않을까. 네. 중요한 요소죠. 일단 일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늘 즐겁습니다. 누가 그렇죠. 알아봐주든 안 알아봐주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일. 그럼요. 예. 저도요. 네. 너무 재밌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열심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박재권 MC가 이런 말씀하시는 걸 좀 알고 있는 게 제가 그 박재권 MC 님 집에 갔었습니다 한번. 무슨 말을 그리고 또 한번 저 여의도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는데 예. 차 안이 집보다 좀 크더라고요. 아, 여보세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좀 하시지 않나. 그 유명한 카푸어께서 지금 여기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저 직업방송이지 어떤 네. 개인을 까발리고 이런 거 좀 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들을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내공이 많이 느껴져요. 네. 한편으로는 이렇게 빨리 자기 업을 좀 찾게 되면은 늦게 찾는 사람들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도 사실 방송을 30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지금보다 더 좀 좋은 위치에 있고, 물론 지금도 만족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네, 워낙에 이제 내공이라는 것들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수치와 잣대로 이렇게 평가되는 부분은 아마 주관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클 건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독서 경영해가지고 말콤 글래드의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그 핵심 내용의 키워드가 뭐냐면 최고의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3시간 10년이 걸린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을 잡게 되면 3년이 걸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적어도 한 분야에 있어서 자신의 내공을 갖는다는 건 적어도 하루에 10시간씩 3년은 정말 전심을 다해봐야 그 내공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제대로 쌓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향후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이제 40대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는 뭐냐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10년 동안 달리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고 딴 데 돌아보지 않고 저게 잘 된다, 저게 돈이 된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저게 평가 이런 부분들을 다 제하고 순수하게 저랑 소통을 해가지고 저희 내공을 쌓는 데 있어서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을 한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대표님도 지금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일찍 시작하신 건 아니셨죠? 다른 착오를 겪어서 그럼요. 그렇게 되신 거죠? 예. 저도 조그마한 사업이긴 하지만 두세 번 엎어졌고요. 예, 굉장히 많은 돈을 진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통하면서 비싼 등록금은 내긴 했지만 저 스스로한테는 엄청난 교육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동병상련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좀 왜냐면 지금 대표님이 두어 번 엎어졌다고 했을 때 눈시울이 지금 그럼요. 눈시울이 지금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 제가 돈을 받아서 유산을 받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사업을 하겠다고 그렇죠. 딱 투자했는데 그게 몇 개월 만에 정말 공중 분해되듯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삶을 나아가는 데서 인생은 파도라고 하잖아요. 네네. 파도. 분명히 떨어짐이 있으면 등락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세워지면서 내공이 세워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커피숍 생각만 하면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장사를 안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재권 MC가 커피숍 생각을 하시면 그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저 사람은 커피숍을 망하게 한 사람. 이런 그 낙인. 여보세요? 이런 그 강박 때문에 사실 그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건데 사실 우리 재권 MC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그거 사업을 정리하는 데서 혼자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주변에 많이 물어보고요. 또 전문가들이나 어떤 자신의 재정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분명히 결정을 하셨을 거라 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구직하시려는 분들도 주변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주변에 형님들이나 아니면 동호회 아니면 학교 선배들 아니 또 어렸을 때부터 알던 친구들이나 또 알게 되는 이런 학원 같은 데서 만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아니면 정경호 대표님이나 저처럼 이런 전문가들을 좀 만나가지고 한번 더 조언을 구하고 답을 구해보는 것 이런 것이 좀 더 자신의 어떤 미래를 찾는데 좀 더 빠른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 아는 형님께서 사업할 때만큼은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라. 너무 생각 많이 하면 복잡해진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밀어붙였는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커피숍은요 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유동인구가 저는 하루 종일 5명이었어요. 오늘 적성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눈시울이 여러 번 좀 붉어지고 마음이 아픈지 참 모르겠어요. 그만큼 저 현실이 만만치 않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정말 누구한테나 이렇게 꿈을 먼저 찾아라 이런 말은 사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닌가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기에는 당장 취직이 좀 급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대표님들 주변에는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보통 이 학생들을 만나서 또 구직자들을 만나서 이 취업 컨설팅
컨설팅을 좀 해주다 보면은 옛날에 그 컨설팅을 해주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 어떤 4학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취업을 좀 해야지. 어떤 기업이 있네. 학교에 캠퍼스 리크루팅이 오네. 기업을 좀 알아야겠네. 또 아르바이트를 내가 이런 걸 했었는데 이런 게 좀 괜찮았었는데 이렇게 좀 시작을 했었는데 요 최근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정경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각 대학에서 그 주최하는 다양한 그 취업 역량 강화 어떤 그 캠프라든가 프로그램 등에 많이 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 때부터 이런 그 진로나 취업에 있어서 상당히 노출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대학 생활에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낭만이라든가 필요 꼭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껴두고 이 취업 활동을 위해서만 준비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이런 그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4학년 때까지 어떤 그 캠프나 이런 데서 들었던 조언 등을 차근차근 한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실제로 그 취업하려는 그 나이나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저 다 준비했는데 왜 저 취업이 안 되죠? 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 대표님 요즘 뭐 스펙보다는 정말 능력을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아니, 요만큼은 있어야 된다. 그 경기에 따라서 조금 그 많이 바뀌는데요. 그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이런 인턴이 상당히 대세였습니다. 네. 인턴을 통해서 회사를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취업의 그 당락이 많이 좌우됐었는데 이번 하반기는 뭐 대선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일부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또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확 줄였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를 보면은 25세에서 30세까지 취업률이 예전에 비해서 거의 40% 정도 떨어졌고요. 반대로 뭐 요즘 또 고졸 취업이나 아니면 그 경력직 취업이 선호가 상당히 늘어나면서 반대 양쪽에 있는 다른 세대들은 또 취업률이 올라간 이런 그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예,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기업들이 이렇게 사람을 적게 뽑을 때는 약간 사실 뭐 이런 경력이라기보다 조금 학벌 좀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좀 사람을 뽑았습니다.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네. 어떤 그 경기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이슈나 현재 그 동향이나 트렌드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취업이 잘 될 수 있는가는 한번 본인이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요, 이 취직이 아니라 취업을 해라라는 주제로 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뭔지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요, 취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게 바로 취업의 열쇠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까지 신현종 대표님 그리고 정경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